이번 장에서는 27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그 센서의 공통 개념과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개별 센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의미, 그 다음에 전력 관리 부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드로이드 SDK를 제공한 입장에서는 그 서로 다른 그 성격의 기능이라고 봐서 그 제공하는 패키지가 다르지만은 이 제공하는 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다 하드웨어 조작, 뭐 센서가 전부 다 하드웨어로 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하드웨어에 좀 많이 연관되어 있는 조작이라고 봐서 이 장들을, 이러한 주제들을 이번 하나의 장으로 묶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센서 클래스는 안드로이드 하드웨어에 포함되어 있고, 전력 클래스는 안드로이드 OS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센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 대부분의 그 안드로이드 기반 디바이스에서는 그 움직임이나 방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내장 센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드웨어에 좀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는 이런 센서가 이제 그 안에 내장된 단말은 그 이런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하드웨어 센서가 없으면은 기능이 지원이 안 되겠죠. 이거는 뭐 안드로이드 OS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가 이제 그 안에 내장이 돼 있어야지 그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지원하는 센서는 크게 그 세 가지 그 범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모션 센서인데요. 그 X, Y, Z의 세 가지 축으로 가속도랑 그 회전력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속대와 중력 센서, 그리고 자이로스코프, 그리고 회전 벡터 센서가 이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 센서인데요. 그 주위의 온도랑 기압, 그리고 조명, 습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과 자세 센서인데요. 그 디바이스의 방향과 자세를 측정을 합니다. 3차원 공간에서의 그 디바이스의 방향이 결국에는 그 디바이스의 자세가 되겠죠. 그 안드로이드에서는 그 센서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는데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그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내장된 센서를 제어를 하게 됩니다. 먼저 센서를 위한 그 공통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지원하는 센서에 대한 그 공통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그 디바이스에 어떤 센서가 장착됐는지, 그리고 그 센서들에 대한 또 부가적인 정보를 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센서의 최대값이나 제조사, 필요 전원, 해상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센서는 그 측정하는 그 데이터의 변화에 따라서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벤트를 캡처한 리스너를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해가지고 그 리스너를 통해서 센서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조회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센서에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에 어떤 센서가 장착된지, 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반드시 특정 센서가 달려있다라는 그 보장이 없으니까요. 사용하기 전에 어떤 센서가 장착됐는지 일단 알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센서에 대한 부가 정보를 또 알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센서를 통해서 그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센서에서 데이터를 측정할 때 보통 어떤 방법을 주로 많이 쓰냐면은 리스너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 값이 변경될 때마다 그 리스너를 통해서 자료를 얻어오는 그런 형태를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처음에 이렇게 센서 쪽에 접하셨을 때 어떤 방법부터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그냥 센서에서 값 알아오고 또 포문 돌면서 뭐 센서에서 값 알아오고 아니면 뭐 주기적으로 뭐 값을 알아온다든가 뭐 이런 식의 사용법을 갖다 처음에 좀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법은 많이 사용하시는 그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그 리스너를 등록해서 데이터 값이 변경됐을 때 그 리스너가 호출되는 콜백 호출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지만은 다 이 리스너를 통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조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센서의 종류들인데요. 그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 센서를 지원을 합니다. 센서는 센서 구현 방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하드웨어 기반 센서고요. 나머지는 그 소프트웨어 기반의 센서가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기반 센서는 그 하드웨어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데 그 가속이나 자기장, 기울기의 변화 등을 측정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기반 센서는 뭐냐면은 하드웨어 기반 센서의 정보를 기초 데이터로 해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가상의 센서를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선형 가속도 센서다, 중력 센서 같은 경우를 이네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 센서라고 저희들이 보통 카테고라이즈를 합니다.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모든 종류의 센서를 다 갖추고 있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디바이스가 다만 이제 대부분의 디바이스가 가속도 센서랑 자기장 센서 정도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기압계나 온도계의 경우에는 좀 드물게 지원을 합니다. 또 어떤 디바이스에서는 한 타입의 센서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의 센서를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뭐 온도 센서라 그랬는데 온도를 위해서 온도 측정을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의 센서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센서가 달려 있는 경우죠. 뭐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드물 거예요. 뭐 그렇게 뭐 한 가지 센서에 두 가지 장치를 갖다 다 달아놓는 경우는 좀 드물겠죠. 하여간 뭐 근데 그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센서 종류로는 뭐 타입 엑셀로미터라 그래서 중력을 포함한 가속도를 갖다 측정을 합니다. XY, Z축의 관점에서 그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요. 디바이스를 흔들거나 기울이는 등의 동작을 감지를 합니다. 가속도계 혹은 가속도 센서라고 저희가 보통 말을 해요. 그리고 타입 앰비언트 템퍼레처 이거는 주위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기온 센서라고요. 그리고 타입 그래비티 이거는 뭐 중력이겠죠. 중력 센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XY, Z축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디바이스의 회전각을 측정하는 센서, 그 다음에 주위 조명의 세기를 측정하는 센서, 그리고 밑에 또 보시면은 타입 리니어 악셀러레이션이라는 그 센서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중력을 제외한 가속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디바이스를 흔들 때 이 가속도가 있을 텐데 이 가속도에는 이 중력이 포함되게 돼 있어요. 근데 중력을 제외한 가속도를 저희가 측정하고 싶을 때는 이 타입 리니어 악셀러레이션을 갖다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자기장 센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입 오리엔테이션이라 그래서 회전 각도를 측정하는 센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압을 측정하는 센서도 있고 또 디바이스랑 대상 객체의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도 있습니다. 뭐 이런 센서 타입 프록시미티인데요. 이 센서는 그 대상 객체랑 거리를 측정한다 그랬는데 어느 때 쓸 수 있냐면은 이제 뭐 스마트폰이랑 사용자 QI 거리를 측정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겠죠. 이제 보통 근접 센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렐러티브 휴미디티 즉 상대 습도를 측정하는 센서, 그리고 회전 벡터 센서, 그리고 온도 센서 이런 센서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센서의 프레임워크인데요. 센서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센서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센서 프레임워크는 그 안드로이드 하드웨어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센서 매니저라든가 센서 이벤트, 센서 이벤트 리스너라는 그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센서 매니저 클래스는 이 센서 매니저 클래스를 사용해서 그 센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을 합니다. 센서가 발생시키는 이벤트에 대한 그 리스너를 등록을 할 수 있고, 센서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등의 다양한 메서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센서라는 그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센서 매니저 클래스로부터 센서 인스턴스를 얻어옵니다. 이렇게 얻어온 센서 객체를 통해서 센서의 부가 정보를 조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센서 이벤트인데요. 이제 센서가 발생시키는 이벤트를 위한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센서 이벤트 안에는 그 센서 데이터와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센서 종류, 그리고 센서 데이터의 정확도, 이벤트의 타임 스탬프 등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센서 이벤트 리스너가 되겠습니다. 센서가 수집하는 데이터가 어떤 변하거나 데이터의 정확도가 변하는 등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콜백 메서드가 호출되게 됩니다. 이 콜백 메서드를 등록하기 위한 리스너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센서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에는 센서 식별이랑 센서 이벤트 모니터링 이 두 가지 작업이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센서 식별은 그 디바이스가 필요한 센서를 지원하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런타임 시에 디바이스의 특정 센서 지원 유무를 판단해서 관련 기능을 사용하지 않게 하는 등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 같은 종류의 센서가 여러 개 붙어 있는 디바이스의 경우에 이런 경우는 좀 거의 없겠지만은요, 드물겠지만요, 같은 종류의 센서에 여러 개가 붙어 있는 디바이스의 경우에 어떤 센서를 사용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센서 이벤트 모니터링, 이거는 센서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많이 쓰는데요. 리스너를 사용해서 센서 이벤트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요, 그 프레임워크 이 안드로이드 그 버전별로 지원하는 센서에 대해서 좀 표를 갖다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디바이스에 따라 하드웨어로 장착되어 있는 센서도 다르고요. 또한 그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버전에 따라서도 그 지원하는 센서의 종류가 다릅니다. 하드웨어 센서가 장착되어 있더라도 프레임워크의 수준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면은 역시 저희 일반 개발자들은 좀 사용할 수가 없겠죠. 다양한 센서들이 안드로이드 버전 1.5에서 소개됐지만은 실제로 사용된 거는 안드로이드 버전 2.3에서야 됐고요. 그리고 또 비슷하게 또 어떤 센서들은 안드로이드 2.3에서 소개됐지만은 실제로는 또 안드로이드 버전 4.0에 와서야 사용이 가능하게 된 센서도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그 안드로이드 버전별 그 지원 센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은 조그맣게 그 위첨자로 2나 1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죠. 이건 뭐냐면요. 1은 안드로이드 1.5에 소개됐지만 2.3에 와서야 사용 가능한 센서를 의미하고요. 2는 사용 가능은 하지만은 지금은 그 디프리케이트 된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센서 코드, 보통 센서를 사용한 그 코드의 패턴인데요. 센서 코드 패턴을 갖다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리스너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리스너를 지금 이거 별도의 클래스로 두는 게 아니고 그냥 액티비티 안에다가 구현하기 위해서 그 액티비티에다가 임플리멘트 센서 이벤트 리스너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크리에이트에서 지금 보시면은 센서 서비스, 그 센서 매니저를 갖다가 이제 센서 매니저를 얻어왔고요. 그리고 얻어온 센서 매니저에서 센서를 얻어왔습니다.
얻어왔는데 어떤 센서를 얻어왔냐면은 타입 라이트라는 그 아까 전에 조명 관련된 센서를 얻어온 거죠. 자, 이건 뭐냐면은요. 제가 이 앞에서 보시면은 온 애큐러시 체인지드라는 게 지금 콜백이잖아요. 오버라이드 됐으니까 이게 뭔가 콜백 재정의한 건데요. 재정의한 건데 이건 뭐냐면은 그 센서의 정확도가 변경됐을 때 이 콜백 메소드가 호출되게 됩니다. 이거는 그 모든 종류의 일반적인 종류의 그 센서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공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온 센서 체인지드. 그래서 이 센서 이벤트에 보시면은 센서에서 얻어온 값을 갖다가 꺼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예에서는 그 타임 라이트에 대한 코드지만은 이런 코드 패턴이 라이트뿐만이 아니고 그 대부분의 센서에 다 이런 종류의 코드 패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온 센서 체인지드인데 이게 값이 변경됐을 때 호출되는 건데 그럼 맨 첫 번째 값은 어떻게 할 거냐? 맨 첫 번째 값은 변경의 개념이 아니지. 맨 첫 번째 값은 변한 게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의문을 품어볼 수도 있는데요. 온 센서 체인지드가 불러지는 게 이제 값이 변경됐을 때뿐만이 아니고 맨 처음에도 이게 한번 불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불러지고 이후로는 값이 변경됐을 때 불러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 리즘입니다. 온 리즘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리스너를 갖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너를 등록한다는 말은 자, 온 포즈에서는 이 리스너를 갖다가 해제를 하고 있죠. 요게 왜 그 센서에서 왜 좀 의미가 있냐면요. 이 센서는 그 어떤 하드웨어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원을 많이 잡아먹어요. 상대적으로 이 그냥 앱 돌아가는 것보다 전원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리스너를 갖다 해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리스너를 갖다 등록한다는 것 자체, 등록과 해제한다는 것 자체가 이 하드웨어 자원, 이 센서를 사용하냐 안 하냐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리스너를 등록하면서 이 하드웨어를 쓰겠다, 이 센서를 쓰겠다. 그래서 그 센서로 인해서 자원 소모, 전력 소모가 있고요. 이 리스너를 갖다 해제함으로 인해서 이 센서를 갖다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 전력 소모를 갖다 더 이상 발생을 갖다 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 부분을 갖다 하실 때는 이런 식의 리스너를 등록하고 해제하는 요 코드가 중요합니다. 제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전력 소모 때문에. 다음으로는 그 센서 가이드인데요. 이제 센서 가이드는 이제 첫째는 이제 센서 리스너를 필요 없을 때는 해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그 전력 소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력 소모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센서를 갖다가 이제 필요 없을 때는 해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 좋습니다가 아니고 해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에뮬레이터에서 테스트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게 하드웨어에 좀 종속적인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그 에뮬레이터에서는 테스트를 하지 않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 센서 체인지드에서는 그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하시기 될 수 있으면 안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센서 체인지드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호출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빈번하게 호출될 수가 있는데 이 온 센서 체인지드에서 너무 많이 빈번하게 하다 보니까는 시스템에 어떤 다른 그 부하를 갖다가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프리케이트 된 메시지나 센서를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은 타입 오리엔테이션 같은 센서 경우가 이제 디프리케이트 되었고요. 대신에 오리엔테이션 센서를 갖다 주로 대신 센서 매니저의 오리엔테이션 메서드를 갖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센서를 사용하기 전에 센서의 유무를 갖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는요, 센서의 지연을 신중하게 결정을 합니다. 레지스터 리스너를 사용해서 센서 리스너를 등록할 때 그 센서가 얼마나 자주 이벤트를 발생시킬 것인지를 갖다가 설정을 갖다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주기만큼만 센서 데이터를 받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는데 너무 자주 센서 이벤트를 받게 하신다면 이는 자원 낭비고요. 특히 배터리를 갖다 소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센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전원을 관리해야 할 경우를 위해서는요, 안드로이드에서 파워 매니저 클래스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 클래스를 사용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전력이 급격히 소모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으로 화면을 끄거나 CPU가 대기 상태로 진행되는 등의 슬립 모드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슬립 모드로 진행을 인위적으로 막아야 할 때도 있는데요. 이때를 위해서 웨이크 락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가 결국 전력을 갖다가 전력 소모를 막기 위해서 슬립 모드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걸 갖다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면은 안드로이드의 원래 기본 의도, 전력 소모를 갖다가 좀 방지하기 위한 좋은 의도를 갖다가 저희가 좀 막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웨이크락은 최소한으로 사용을 갖다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또 웨이크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크락을 갖다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거는요, 전력 관리를 위한 웨이크락 옵션인데요. 예를 들면은 파셜 웨이크락 같은 경우에는 CPU는 그냥 켜진 상태고 화면은 꺼지고 그리고 키보드도 꺼집니다. 그리고 스크린 딤 웨이크락은요, CPU는 돌아가지만 화면은 이제 흐리고 키보드는 꺼지고, 그리고 스크린 브라이트 웨이크락은 CPU는 켜지지만 CPU랑 화면은 켜지고 키보드는 꺼지는 그런 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풀 웨이크락은요, 이건 그냥 다 켜고 있는 거예요. CPU도 켜지고 화면도 그냥 밝고 키보드도 밝은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웨이크락 옵션을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 옵션도 주실 수가 있는데요. 에카이어 코드 웨이크업, 그 다음에 온 애프터 릴리즈라는 추가 옵션도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센서랑 전력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력관리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전력을 위해서 안드로이드가 절전 모드로 가는데, 이 절전 모드를 웨이크 락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저희가 막을 수가 있고, 또 막는데 옵션을 갖다 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센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센서 매니저를 통해 센서를 얻어오고, 그 다음에 리스너를 갖다 사용을 해서 변경된 이벤트를 얻어온다. 그런데 사용 패턴은 다 동일해요. 모든 종류의 센서들에 대해서. 다만 좀 사용하기 어려운 게, 이 센서를 사용하는 법 자체는 간단한데 이 센서를 사용해서 얻어온 데이터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또 더 깊이 좀 알아봐야 돼요. 이거는 각 센서별로 센서 이벤트에 담겨 있는 데이터의 의미가 달라지니까, 그거는 각 센서를 갖다 이용하실 때마다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